제2화 낙하산이 아니라 폭격기. 자네가 그 대단하신 낙하산인가? 최기철 상무가 삐딱하게 앉아 서류철을 넘겼다. 시선은 서류에 고정한 채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났다. 면접실 공기는 무거웠다. 배석한 인사팀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상무는 이 회사 내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원 자제라도 가차없이 짓밟는 독종. 하지만 진혁은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지루해 보였다. 낙하산이라니요. 표현이 좀 거치십니다. 거칠어? 틀린 말 아니잖아. 회장님 추천서 한 장 달랑 들고 임원 면접에 들어온 놈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특채? 인재? 최 상무가 픽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가 진혁을 훑었다. 주제 파악 못하고 기어오르는 걸 보니 곱게 돌려보내긴 글렀군. 최 상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기획안 뭉치를 진혁의 앞으로 툭 던졌다. 읽어. 3분 준다. 그 안에 이 기획안의 허점을 찾아내. 못하면 지금 당장 그 추천서 찢고 나가.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본부 내 에이스 팀원들도 일주일 밤을 새워 만든 신규 플랫폼 런칭 기획안이었다. 3분 안에 파악하라는 건 그냥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진혁은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2026 하반기 메타버스 커머스 연동 플랫폼 기획안. 표지를 본 진혁의 인매가 살짝 비틀렸다. 이걸 여기서 다시 보내. 과거, 아니 회기 전의 삶에서 이 프로젝트는 최기철 상무의 야심작이자 회사를 2천억 원대 적자의 늪으로 빠뜨린 최악의 실패작이었다. 스르륵. 닥. 진혁은 3분이 아니라 정확히 30초 만에 기획안을 덮었다. 다 읽었나? 벌써 포기야? 아니요. 다 봤습니다. 다 봤다고? 30초 만에? 이 자식이 진짜 장난하나? 최 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펜을 집어 던질 듯이 쥐고 소리쳤다. 어디 지켜봐. 뭐가 문제지? 진혁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최 상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빛이 바뀌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이었다. 첫째, 타겟층 설정부터 틀렸습니다. 1020세대를 겨냥한다면서 UX는 40대 아저씨들이나 좋아할 법한 직관성만 강조했더군요. 트렌드 분석 리포트, 작년 거 베끼셨습니까? 최 상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 둘째, 초기 서버 구축 비용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예상하면서 이 예산이라니. 오픈 첫날 서버 터트리고 죄송합니다. 공지 띄울 생각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예산을 축소 보고하고 나중에 추경받을 생각이셨습니까? 정곡이었다. 최 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로 초기 비용을 낮게 잡은 것은 그와 몇몇 핵심 측근만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 진혁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이 기획안, 상무님 작품 아니시죠? 데이터 출처가 엉망입니다. 어업체 시장 조사 결과랑 비업체 통계를 짜깁기 하다 보니 수익 모델 그래프가 기형적으로 튀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급하게 때우느라 숫자 맞춘 티가 너무 나는데 이걸 컨펌하셨다고요? 상무님 눈에는 이게 사업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승진을 위한 도박으로 보입니까? 정적. 면접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인사팀 직원은 입을 떡 벌린 채 진혁을 쳐다보고 있었고 최기철 상무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너 이 새끼. 누구야? 어디서 정보를 빼냈어? 정보를 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획안 위로 손가락을 톡 두드렸다. 상무님은 제가 회장님 뒷배 믿고 내려온 낙하산이라서
우스워 보이셨나 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혁이 서늘하게 웃었다. 저는 부드럽게 안착하려고 온 낙하산이 아닙니다. 다 터트리고 갈아엎으러 온 폭격기지. 최상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이 젊은 청년에게서 회장조차 압도할 만한 기이한 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합격 통보는 문자로 주십시오. 내일부터 출근해서 이 쓰레기 같은 기획안부터 손봐드릴 테니.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접실을 나갔다. 쾅.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마자 면접실 안의 정적은 깨졌다. 인사팀 직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기철 상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됐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마이너스 TX 그룹 라운지. 이날 오후 TX 그룹 블라인드 게시판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제목야, 오늘 임원 면접 썰 들음. 조회수 1만 2,540 댓글 308. 작성자 마케팅 3팀 로비. 진짜 미친놈 하나 들어왔다는데. 키읔 최상무. K어 저승사자가 기획안 던지면서 3분 컷하라고 꼽줬는데. 그걸 30초 만에 읽고 역으로 털어버렸대. UX 낸세가 많이 구리다. 예산 슈킹한 거 아니냐. 데이터 조작했다 등등 최상무 면전에서 팩트로 뼈 때리고 나갔다 함. 마지막 대사가 압권이라던데. 낙하산 아니고 폭격기입니다. 이거 실화냐? 키읔. 댓글 재무팀 대리 헐 키읔 최상무 앞에서 그게 가능. 목숨 여러 개임. 니은. 인사팀 익명 소근소근 나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였음. 최상무님 얼굴 흑빛 돼서 10분 동안 말도 못하심. 기획이 팀 사원. 와 대박. 그 기획안 우리 본부장이 싼 똥이잖아. 그걸 깠다고. 속이 다 시원하네 키읔. 전략실과장 근데 걔 누구임? 신입임? 경력임? 인사팀 익명 회장님 추천 특채라던데. 이름이 강진혁이랬나? 아무튼 보통 내기 아님. 내일부터 우리 회사 전쟁터 될 듯. 팝콘 준비해라. 한편 최기철 상무의 집무실. 쨍그랑. 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으아악. 그 건방진 새끼가 감히. 최상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집무실 안을 서성거렸다. 얼굴은 터질 듯 붉어져 있었다.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적을 만났지만 저런 놈은 처음이었다. 감히 내 기획안을 지적해. 그것도 면접 자리에서. 자존심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이 났다. 더 끔찍한 건 진혁의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는 점이다. 데이터 조작. 그걸 30초 만에 알아봤다고. 최상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짚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놈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었다. 회장 뒷배만 믿고 설치는 무능한 도련님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감추고 들어온 놈이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진다. 회장이 왜 저놈을 보냈겠는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라고 보낸 게 분명했다. 띠링. 책상 위 스마트폰이 울렸다. 블라인드 게시판 캡처 화면이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된 것이었다. 낙하산 아니고 폭격기, 최상무 참교육 따위의 키워드가 그의 눈을 찔렀다. 으드득. 최상무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다.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래. 폭격기라고 했나? 그는 인터폰을 거칠게 눌러 전략기획 1팀장을 호출했다. 김 팀장, 당장 들어와. 잠시 후 주눅든 팀장이 들어오자 최상무는 서랍에서 묵혀두었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쓰레기통이라 불리는 프로젝트 파일을 꺼내 던졌다. 내일 그놈 출근하면 이거 맡겨. 이건 3년째 답보 상태인 재고 물류 자동화건 아닙니까? 이건 예산도 없고 노조 반발도 심해서.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최상무가 눈을 번뜩이며 씹어뱉듯 말했다. 폭격기라며.
어디 그 대단한 실력으로 이 쓰레기장도 한번 폭격해보라지. 못하면 최 상무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땐 내 손으로 직접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전운이 감돌았다. 내일 아침 강진혁의 출근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 상무는 몰랐다. 진혁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을. 띠릭. 인증되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TX그룹 본사 로비 게이트에 사원증을 태그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진혁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처럼 주변의 소음이 뚝 끊겼다가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저 사람 맞지? 어제 블라인드 난리 났던. 맞네. 강진혁. 실물이 훨씬 젊은데 최 상무님 면전에서 폭격기 드립쳤다는 그 깡다구. 수백 명의 직원이 오가는 출근길이었지만 진혁의 주변만큼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호기심, 경외, 그리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짓궂은 시선들이 그의 등 뒤로 꽂혔다. 하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탕비실 커피 머신의 원두 종류가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다는 듯 여유롭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관심 한번 뜨겁네. 회귀 전 만년 과장으로 찌그러져 살던 시절에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변화였다. 딩동. 23층 전략기획본부. 자동문이 열리고 사무실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정적이 흘렀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마저 멈췄다. 오, 오셨습니까? 쭈뼛거리며 다가온 사람은 전략 1팀의 김 팀장이었다. 그는 최기철 상무의 오른팔이자 사내 정치에 특화된 전형적인 예스맨이었다. 김 팀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아, 저기 창가 쪽. 이 아니라 일단 회의실로 좀 오시죠. 상무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김 팀장은 진혁을 탕비실 구석의 좁은 회의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쫓기듯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오늘부터 강진혁 씨가 맡게 될 프로젝트입니다. 진혁은 말없이 파일철을 응시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선명했다. 수도권 제3물류센터 재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안. 진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 팀장은 진혁의 반응을 살피며 미리 준비한 변명을 다급하게 쏟아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신입한테 맡기기엔 무리라는 건 알지만 최 상무님께서 강진혁 씨의 그 뛰어난 통찰력을 믿고 특별히 배정하신 겁니다. 다른 업무는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뜻은 뻔했다. 너 엿먹어봐라. 이 프로젝트는 TX그룹 내에서 유명한 무덤이었다. 낙후된 시스템, 강성 노조의 반발,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난 3년간 팀장급 셋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줄줄이 좌천되거나 퇴사했다. 김 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무리 회장님 낙하산이라도 이건 못 버텨. 일주일도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겠지. 그는 진혁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거라 예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파일을 넘기던 진혁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권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에 찬 미소였다. 팀장님. 왜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상무님께 전해주시죠. 진혁이 파일을 덮으며 김 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렇게 쉬운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김 팀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쉬워?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가. 그리고 하나 더.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단추를 잠갔다.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그땐 성과급 제대로 챙겨주셔야 할 겁니다. 최 상무님 개인 사비로라도 말이죠. 진혁은 벙쪄 있는 김 팀장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최상무는 똥을 던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진혁에게 이건 똥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 물류센터의 고질적인 문제, 회귀 전 진혁은 그 해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아주 헐값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기대해라, 최기철. 내가 던진 폭탄,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 TX 제3물류센터. LI, XX. 본사놈들은 대가리가 장식인가? 야, 라인 멈춰. 센터 안은 전쟁터였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 그리고 욕설과 고성이 뒤섞인 아수라장. 그 한복판에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서 있었다. 작업복 조끼를 걸친 50대 남성, 마석도 센터장이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미친 개로 통하는 그는 본사 임원들이 시차를 나올 때마다 면전에서 욕을 박아버리기로 유명했다. 센터장님,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뭐, 또 어떤 새님 새끼가 온 거야. 바빠 죽겠는데. 마 센터장이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입구 쪽을 쏘아봤다. 당연히 뺀질뺀질한 양복쟁이가 코를 막으며 서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입구에 서 있는 남자는 달랐다. 말끔한 명품 슈트 상의는 이미 벗어서 한쪽 팔에 걸쳐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상태였다. 구두 대신 차 트렁크에서 꺼낸 낡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진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담당자 강진혁입니다. 안전화까지 챙겨오셨네. 흉내라도 내보시겠다. 마 센터장이 비웃으며 다가갔다. 덩치가 산만했다. 위압감을 주려는 듯 진혁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봐요, 강머시기 양반. 여기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이랑 달라. 먼지 먹기 싫으면 그냥 보고서나 대충 쓰고 꺼져.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주변 작업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또 한 명의 본사 직원이 울상을 짓고 도망갈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마 센터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끄럽게 돌아가는 C-3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를 가리켰다. 저거, 왜 아직도 안 고쳤습니까? 3번 라인 분류기 센서 말입니다. 0.5초씩 딜레이 걸리죠? 저것 때문에 지금 시간당 처리 물량이 15%씩 까먹고 있잖습니까? 마 센터장의 눈이 커졌다. 저건 현장 작업자들도 그냥 기계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미세한 결함이었다. 오직 매일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신과 정비 반장 정도만 아는 사실이었다. 당신, 그거 어떻게?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불규칙하잖아요. 그리고 진혁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라인 구석에서 묵묵히 기계를 손보고 있던 낡은 작업복의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 반장님, 맞으시죠? 기름때 묻은 장갑을 낀 노인, 오성철 정비반장이 고개를 들었다. 회기 전 회사가 망해갈 때 끝까지 센터를 지키다 과로로 쓰러졌던 숨은 인재. 진혁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절 아십니까? 유일하게 이 센터의 문제를 본사에 보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윗분들이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서 문제였지. 진혁의 말에 오 반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의 보고서를 읽어준 임원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진혁은 다시 마 센터장을 돌아봤다. 센터장님, 본사에서 예산 안 내려주는 거 제가 뚫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해? 상무놈들도 못하는 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진혁이 씩 웃었다. 땀 냄새와 먼지가 진동하는 현장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23층 스카이라운지에서보다 더 생기 넘쳐 보였다. 지금부터 딱 3시간. 제 지시대로 라인 재배치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야, 니들 뭐해? 이 양반 안 쫓아내고.
마 센터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진혁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 반장에게 건넸다. 반장님, 이거 보시죠. 오 반장이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복잡한 설계도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기존의 직선형 라인을 U자형으로 비틀고 병목 구간에 간이 적재소를 설치하는 단순한 도면이었다. 하지만 오 반장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 반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30년 정비 인생의 직감이 외치고 있었다. 이건 된다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효율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센터장님. 오 반장이 다급하게 마 센터장의 팔을 잡았다. 이 사람 말 들어봅시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뭐, 반장님까지 왜 이래? 진혁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점심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증명 못하면 깨끗하게 사표 쓰고 나가죠. 어떻습니까? 마 센터장은 진혁의 눈을 보았다. 장난이나 객기가 아니었다. 저건 확신이었다. 침을 꿀꺽 삼킨 마 센터장이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겼다. 좋아. 까짓것 믿져야 본전이지. 대신 실패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진혁이 넥타이를 완전히 풀러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자, 그럼 작업 시작합시다. 낙하산이 진짜 폭격기가 되어 현장을 폭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화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크다란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